피크닉 먹방.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프롬으로 온다고 했잖아요. 우리 얘기하고 놀자고. 근데 오늘 딱 31일 날, 그래도 2025년을 넘기기 전에 또 뭔가 마무리를 할 겸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라이브로 소통을 하는 게 딱 좋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맨날 그 요즘 비틀주스 한다고 초록머리 가발 쓰고 유령 분장하다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하니까 낯설죠? 저도 제 얼굴을 보는 게 낯설어요. 항상 최근에 그 막 유령 분장하다 보니까. 그 사실 오늘 또 안 하면 또 뭔가 그래도 한 해를 딱 마무리할 때 1월달이 넘어가면 또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이라 좀 취지가 맞지 않을 것 같기도 했고, 또 안 그래도 일본을 갔다 오면 1월 초가 확 지나가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오늘 딱 마침 딱 쉬는 날이라 켰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켰으니까 이것저것 뭐 되돌아보며 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또 지금 비틀주스 한참 공연하고 있으니까 비틀주스에 관한 뭐 알고 싶은 거, 궁금한 것들 물어보시면 질문에 대답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고요? 여기 저희 회사예요, 회사. 회사입니다. 머리가 갈색이라고? 오빠가 되게, 오늘 오빠가 되게 오빠 같다고? 무슨 말이야? 뭐 비틀주스는 오빠 같지 않다는 거야? 비틀주스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거, 일단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비틀주스가 제가 프리뷰 12월 18일 날 저의 프리뷰를 하고 어제까지 벌써 6번의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사실 2025년도의 마지막 공연이기도 했었는데, 비틀주스의 마지막 존잘머리 가발이에요. 존잘머리가 사실 비틀주스에는 하나도 없는데 아마도 그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저승남자에서 꽉 쫙 그 약간 포마드처럼 달라붙은 머리 있잖아요. 그 머리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조차 가발입니다. 그것조차 가발이지만 그게 사실 예쁜 머리는 아니거든요. 절대 예쁜 머리가 아닌데, 그 아무래도 그 전에 막 삐죽삐죽 머리가 조금 특이하거나 혹은 좀 재밌게 만들어진 가발이다 보니까 상대적 멋짐으로 보이는 게 아닐까. 저 사실 그 머리 가발 썼을 때가 더 웃겨 보이거든요. 전 거울 가까이서 보면. 근데 그게 관객들이 오히려 되게 멋지다고 하셔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사실. 그것도 가발이에요. 그러니까 가발 위에 가발을 또 쓰는 거죠.
앙드레긴 머리예요. 맞아. 아, 가발이 아니라 진짜 내 머리인 줄 알았어. 내 머리면 더 괜찮지. 내 머리면은 더 예쁘지. 가발이니까 그 정도지. 아, 죄송합니다. 네, Q&A 여러 가지 뭐 여기에 연습 에피소드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Q&A 질문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직접 댓글에서 질문을 달아주시면 네, 뭐 저도 보고 우리 또 뽑아주세요. 네, 직원분들도 또 보고 있다가 눈여겨보고 있다가 재밌어 보이는 질문들 대답할 테니까 질문해주세요. 그냥 비틀준수. 네, 비틀주스 사실 정말 옛날에 그 엘리자벳의 토드를 했을 때도 그랬고, 드라큘라를 했을 때도 정말 많은 고민을 했지만 정말 그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네, 고민을 네, 했던, 그러니까 연습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했던 작품인데, 그러니까 질문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었네요. 토드가 비틀준스한테 키스하면 어떻게 되냐고. 둘은 그러니까 토드랑 비틀준스가 비틀주스죠. 비틀주스가 만약에 키스를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둘 다 초월적인 존재니까. 그쵸. 둘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 애드립은 상의하고 하나요? 이것도 사실 지금 벌써 6번 공연 동안 단 한 번도 똑같이 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뭐 다 보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계시다면 다 아실 텐데, 이게 애드립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관객분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관객분들의 반응이나 혹은 배우분들의 그런 뭔가 반응에 따라 저는 아무래도 좀 달라지는 것도 있고, 제가 그렇게 애드립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저도 이제 또 이 극을 공연하면서 또 즐기고 있어요. 제가 너무 즐기고 있는 제 자신이 정말 가끔 무서울 정도로 정말 즐기고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 맞는 말이 나도 모르게 튀쳐나올 때도 있어. 지금 벌써 그냥 툭 나와요. 나도 모르게.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뭔가 반응적으로 같이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티키타카인 경우는 어떤 거를 할지 미리 서로 의논을 하는 부분도 있고, 즉흥적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혼자 하는 부분에 혼자 뭐 독백이 아무래도 비틀주스가 많잖아요. 독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뭐 누구나 상의할 필요는 없고 혼자 이렇게 생각을 좀 하다가 오늘 이런 쪽으로 가봐야겠다 하면서 하는 애드립도 있는데, 또 그렇게 생각했다가도 반응에 따라도 그냥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약간 그때그때 분위기에 맡겨서 하자라는 식의 애드립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비틀준수 대 비틀준스.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비틀준스가 표기할 때는 더 좋은 것 같고, 왜냐면 더 비틀주스에 가까우니까 니은자 하나만 받치면 되니까. 근데 발음을 할 때는 비틀준수가 딱 직관적으로 비틀준스 이러면은 비틀주스라고 한 건지 준수라고 한 건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발음으로 의성어로 표현할 때는 비틀준수가 좋고, 글씨로 쓸 때는 비틀준스가 좋은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근데 그건 사실 코코넛 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동의한다고요? 저 진짜
뭐 여러분들 벌써 뭐 아직 보신 분들도 많고 당연히 혹여 아직까지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스포가 안 돼야 되는데 스포를 아무튼 정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습하면서 저는 어떤 뮤지컬을 해도 참 많은 뮤지컬 공연을 하면서 연습 작업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쑥스러움을 타요. 공연장에선 전혀 괜찮은데 연습실에서 뭔가 연습을 할 때 그러니까 100%다 못하는 느낌?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나의 머리는 여기까지 할 수 있다라는 계산은 돼 있는데 연습할 때 일부러 안 보여주고 싶고 이런 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못하겠는 거죠. 예를 들어 막 사물라이 이런 것들 할 때도 연습할 때는 그게 부끄러웠어. 근데 공연 때는 내가 제대로 하겠다. 약간 조금 그런 게 아직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틀주스 연습했을 때는 어떻겠어요. 정말 이건 대놓고 너무너무 내려놓아야지만 가능한 연기들의 막 뭐 두 단어 막 이런 거 할 때도 막 비트 할 때도 이렇게 얼굴까지 이렇게 막 하는 거 이제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 밝은 곳에서 모든 연습실의 배우들이 우리 비틀 준수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앞에 연출 외국 연출 뭐 싹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열심히는 하죠. 근데 막 이렇게 무대까지 막 그러니까 표정까지 막 이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 나 이거 정말 자신 있다. 망가지는 거 전혀 두렵지 않고 자신 있는데 단지 여기서 나 못하겠다. 부끄럽다. 그래서 내가 무대에서 하겠다. 그래서 사실 연습실에서는 약간 그러니까 안 한 건 아니야. 나도 모르게 이제 막 리허설을 하다 보면 그게 빠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지만 지금 공연 때처럼 제대로 100%를 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무대 때 기대하셔라. 모든 걸 내려놓겠다. 근데 지금에서야 할 수 있는 얘기가 또 있는데 마지막 인사 가영이 짤 원래 알고 있었어. 그 가영이가 그 캐릭터 이름이죠.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비하인드이자 발표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마지막 여러분들 그 비틀주스가 이제 죽고 나서 퇴장할 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승의 원래는 전 이세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이거는 이승이라고 표현을 해요. 전 이승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이거 있잖아요. 혹시 저한테 이제 이걸 아시냐고 물어보셨는데 너무 놀랍게도 저희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원래는 대본 리딩을 하는데 사실 그 전 대사 아시죠? 죽었든 살았든 존재하면 외롭다. 그러니 나 그냥 영원히 낯설고 이상하게 살래. 이게 사실 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대본 리딩 하는데 이제 그 음악이 딱 나오면 야 죽었든 살았든 존재하면 외롭다. 그러니 나 영원히 낯설고 이상하게 살래. 해피엔딩이었어 원래는. 근데 뭔가 어차피 그 대본 리딩 하다가 문득 저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저는 이게 뭐 가영인지는 몰랐고요. 제가 어떻게 표현을 했는 게 기억이 나냐면 전 이게 그 연예인 분 중에 추 씨 아시죠? 추 씨가 이거를 하는 걸 제가 뭐 유튜브였나 어디서 봤던 기억이 났는데 그게 워낙 그 떴었잖아요. 밈이 돼서 갑자기 그 대본을 보는데 뭔가 이 대사 톤과 혹은 이 대사의 그거를 맞춰서 하도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 이거를 갑자기 대본 리딩 중에 마지막 그 부분에서 툭 얘기를 꺼내봤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 연출님, 외국 연출님 말고 이제 외국 연출님은 약간 이번에 이걸 다 한국어로 이제 한국화해서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모든 거를 열어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믿고 맡겼던 부분이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그 연출님께서 아예 모르시던 밈이더라고요. 그게 뭔데? 그래서 제가 바로 그걸 켜서 이제 그게 가영이었더라고. 그 캐릭터가 가영이더만 나는 몰랐어. 사실 이번에 최근에 한 거야. 그 짤을 보면서 이거예요 하고 보였더니 이걸 사람들이 다 알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알 정도면 이건 다 안다.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면 제가 이쪽 계통의 가장 그런 거에 둔한 사람 중 한 명인데 내가 알 정도면 이건 다 안다. 또 연출님도 오히려 이제 근데 다른 배우분들도 맞아 이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이제 막 공주 누나랑 뭐 원영 형도 그렇고 다 막 맞아 이건 다 알아요.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그럼 연습 때 이거를 해보고 할지 말지 정하자였어.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전 이 대사를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막 그 재밌어서 한번 따라 했었던 기억이 나서. 근데 야 죽었든 살았든 존재하며 외롭다. 그러니 나 그냥 영원히 낯설고 이상하게 살래라는 그 대사가 아시다시피 여러분 대사가 정말 많잖아요. 이게 저희가 그나마 이게 시인이 저희가 이제 워낙 말을 빨리 하니까 빨리 해서 그렇지 대사량으로 딱 보잖아요. 이만큼의 뭉퉁거림이 계속 나와. 비트주스 계속 뭐 두세 줄도 아니야. 10줄 이렇게가 너무 많아서 와 대사 너무 많다 어떡하지. 더군다나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백은 잘 외워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대화체는 이게 어느 정도 유치가 되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질문에 따라 그 다음 대사가 딱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독백은 그냥 정말 내가 절지 않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다가 툭 건드려도 나올 수 있게 외워야 돼요. 달달달달. 근데 그 독백 구간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그 대사까지가 너무 부담이다 보니까 사실은 약간 뺑기도 있어. 뺑기 쓴다고 하죠. 그 대사를. 근데 그 대사를 해도 물론 재밌을 것 같은 것도 있었지. 재미도 있으면서 내가 아는 대사를 그나마 넣어서 모르는 새로 외워야 될 대사를 세 줄이라도 빼자. 사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넣었던 건데 처음 그거를 이제 약간 뭐 리허설 같이 해보는데 거기 연습실에 있는 분들도 다 빵 터진 거예요. 너무 웃겼던 거죠. 제가 봐도 너무 잘 어울렸던 거야. 정말 해피엔딩이 된 거예요. 비트주스스러운. 그래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치만 이제 문제가 됐던 건 야 죽었든 살았든 존재하며 외롭다를 그 톤으로 하는 것도 애초에 그 밈이 완성이 안 되고 그 대사를 빼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이 대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야 죽었든 살았든 존재하며 외롭다. 그러니까 나 그냥 영원히 낯설고 이상하게 살래가 비트주스가 할 수 있는 리디아한테 하는 어떻게 보면 비트주스의 가장 중요한 말이라는 거죠. 대사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대사만 늘어나게 되면서 그것도 하고 그 뒤에 이제 또 나 간다를 하고 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이 또 늘어나게만 한 거예요. 사실 그 대사는 할 건 이제 하게 된 거고. 근데 이제 뭐 좋게 얘기하면 그 대사가 있어서 유쾌하게 끝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연습실에서만큼은 이제 그 순간만큼은 내 꾀에 내가 당했다. 그래서 결국에 대사만 늘어난 꼴이 돼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거는 거의 100% 저의 아이디어로. 근데 뭐 제가 한 아이디어 부분도 많고 당연히 성화 형이 했던 것도 많고 원영 형이 준 그런 적재적소의 그런 뭐 애드립이나 이런 것들도 서로가 그래서 정말 세 명의 비틀주스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재밌는 비틀주스를 이번에 잘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정말 또 이번 연습하면서 또 원영이 형
같이 함께 하자고 해서 꼬셔서 같이 한 것도 정말 잘했다 싶을 정도로 원영 형의 좋은 아이디어들도 많이 착안하고, 물론 저의 아이디어들도 많이 착안되고 너무 좋은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무의식 중 흥얼거리는 넘버? 비틀주스 안에서는 저 사실 그거 많이 해요. 뭐 보이며 외쳐주라야 이 새끼야 울지마, 이거. 이 노래 재밌잖아요.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었고, 공연 선택의 기준, 항상 얘기했다시피 음악은 역시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비틀주스가 하는 음악이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음악들과 조금 결은 다를 수 있어도, 결이 다르더라도 좋은 음악은 좋은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나기도 했고, 약간 아시다시피 또 도전해보고 싶었던 것도 있어요. 왜냐면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어떤 역할을 하면 준수가 역할을 잘, 처음에는 이제 어울릴까 하다가 막상 이제 어울린다고 느껴지면 준수가 똑똑하게 잘 정한 것 같다, 캐릭터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아예 어울리지도 않을 것 같은 걸 해서 이것도 내가 잘 해내 보이리라, 약간 그런 내가 보여줄게의 느낌도 솔직히 좀 있었고, 또 관객분들한테도 혹은 우리 팬분들한테, 물론 팬분들은 뭘 해도 저를 응원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용기이기도 했는데, 노래가 주가 아닌 이런, 정말 사실 어떤 뮤지컬이든 지금까지 연기도 물론 당연히 거기에 걸맞는 연기도 중요하죠. 근데 그래도 와, 노래 이거 잘 멋있게 해야 되는데, 멋있게 불러야 되는데, 얘 걱정이 있었다면 진짜 비틀주스는 나 노래 걱정은 하고 들어가 본 적이 없어. 이걸 내가 재밌게 잘 살려야 되는데, 이 씬을 내가 웃기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 부담 가지는 그 포인트가 아예 다른 건 사실 이번이 처음이에요, 비틀주스가. 근데 그거는 원용이 형도 성화 형도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다른 뮤지컬들은 그래도 이 넘버를 내가 멋있게 클리어하게 불러야 된다라는 그런 딱 마음가짐을 갖고 들어가는 뮤지컬이라면, 이거는 처음으로 유일하게 뭐 노래 걱정을 해서 들어가 본 적은 없고요. 뭐 대사 같은 것도 내가 재밌게 그 부분을 어떤 취지에 하는지를 잘 의도에 맞게 살려야 되고, 웃길 수 있는 포인트에 웃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프레셔?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뮤지컬이 처음이라, 네. 사실 알라딘도 물론 중간중간에 웃기는 포인트가 아닌데도 제가 애드립을 많이 해서 많이 알라딘도 웃기는 포인트들이 생겼지만, 알라딘도 사실 노래를 예쁘게 오늘 밤 여길 떠나자 사라져버리는 거야 막 정말 예쁘게 내가 좋은 목소리로 깔끔하게 잘 리듬에 맞춰 불러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갖고 들어갔다면, 뭐 드라큘라나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부터 내가 이 분위기를 끌고 갈까, 기선제압을 해서 오늘 분위기가 좋으면, 딱 첫 스타트 등장부터 좋으면 뭐 어떤 식으로 이 분위기로 흥을 돋구면서 갈까, 안 좋으면은 뭐 그때 첫 공연 프리뷰 했었던 것처럼 이거 뭐 하란 거야 말란 거야 이렇게 이러면서 할지, 이런 고민을 하고 들어가요. 처음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웃겨야 한다는 부담이라니. 하지만 넌 가수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비틀주스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선제압. 저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큐도 많고 대사도 너무너무 많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큐가 많은 거 드라큘라도 많은 편이거든요. 그거에 내가 볼 때 10배야. 이 뮤지컬 하나에 뭐 아시다시피 뭐 불도 내고 막 소품도 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지, 대사도 그렇게 많으면서, 그리고 이 대사에 뭐 어떤 특효가 있고 어떤 효과가 있고, 이 대사하고 나서 뭐 뚜껑도 열고, 뭐 배우들도 물론 할 게 너무 많지만 무대 감독님, 그다음 특수 음향 감독님, 와 진짜 나 이렇게 복잡한 뮤지컬은 처음이네. 진짜 말도 안 돼. 이거는 뭐 어떤 뮤지컬보다 가장 많은 편인 것 같아가 아니라 몇 배야, 몇 배. 가장 그 중에서 그 장치가 제일 많았던 거, 제가 지금까지 했던 뮤지컬 중에서는 큐 사인으로 봤을 땐 드라큘라인데 그거의 10배인 것 같아. 큐로 봤을 때. 와, 그러니까 모두가 정신이 없거든요. 물론 그 정신이 없게 하는 게 또 이 뮤지컬의 포인트기도 하는데, 왜냐면 관객분들도 정신없게 만들자 정말 이 저세상 뮤지컬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연출님과 스태프들의 노력이 빛나는 뮤지컬인데, 와 이건 진짜 압도적이에요. 뭐 화약부터 그 예전 그 드레스 리허설 할 때도 어떤 배우가 한 씬을 끝나면 그 다음 배우가 할 때까지 5분이면 세팅이 됐어. 예를 들어 무대가 돌아가는 거면 턴테이블 다시 맞추면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그 다음 배우가 같은 씬을 하려고 다시 돌아가려면 화약 다 설치하고 뭐 30분 후에 30분이 걸린다니까요. 다시 그 씬을 들어가는데 판넬, 무대 판넬도 다 바꿔야 되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와 이거 진짜 엄청난 뮤지컬이구나. 그러면서 또 부담감도 있었지만 프리뷰 때 관객분들의 그런 함성 소리를 들으면서 나의 그간 연습 기간 동안 또 학교 다니듯이 한 그 노력과 성실함과 그런 고민, 걱정들이 말끔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머니 못 찾았을 때 심정이 어때? 네. 이거 얘기하면 안 되지 않아? 안 본 사람도 있잖아. 아무튼 뭐 본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하면, 왜냐면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봉을 이제 넣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찾아져. 근데 저 최근에 한 3번 연속 또 잘 깔끔하게 넣었거든요. 또 깔끔하게 넣었더니 또 팬분들이 또 막상 그렇게 쉽게 잘 넣어지니까 또 아쉽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도 일부러 그러면 안 되지. 땡그랑 그날은 저도 너무 당황했지만 특히나 그 소리 때문에 배우분들도 너무나 웃음이 터져가지고 웃겼다고. 아 옷도 진짜 막 복잡하고. 아무튼 아까 뭐 얘기하다 말았는데 정말 연습할 때 이렇게 저 가장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준호 엄마가, 저희 엄마가 저를 이렇게 계단 난간에 붙이잖아요. 으아, 그 팔 떼는 거 있잖아. 팔 떼고 나 진짜 그거 제대로 연습실에서 한 적도 없지만 그거는 할 때마다 내가 현타가 오는 거야. 진짜 극에서 내가 김준수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비틀주스여야 되는데 내가 계속 현울이 터져가지고 연습할 때도 진짜 무대에 오니까 확실히 이제 괜찮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아예 뭐 슬립스틱을 하고 있는데 진짜 그 씬이 그 어떤
현우 터진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사실 메시는 그랬어. 오프닝도 그랬지만 또 뭐 나도 처음엔 그랬지. 그 대사 할 때도 너무 부끄러워서 또 그 씬 어떻게 또 잘 넘겼어. 그러면 또 갑자기 막 Say My Name 하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야. 막 모든 게 막. 그리고 그게 또 넘어갔어. 그러니까 또 뭐 많잖아요. 뭐 계속. 근데 그러다가 한 번씩 델리아 씬을 내가 이제 너무 이제 얼굴이 빨개져서 와, 내 씬 끝나고 너무 막 한겨울에 더워. 너무 막 부끄러워서 이러고 있으면 또 우리 공주 누나가 또 수민 누나는 전 시즌 했으니까 적응이 돼 있는데 이제 공주 누나도 처음 하잖아요. 이 누나도 뭐 몇 개 있었어. 뭐 제가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행복이에요 해서 문 열어주면 왈왈왈 이렇게 리디아가 하면 막 뭐 도어락 뭐 두두두 뭐 전자 도어락 삐삐삐 뭐 이거 하잖아요. 그거 하는데 누나가 계속 현우씨 터지는 거예요. 자기도 하면서. 그런 거 보면서 다시 제가 위안을 삼고, 누나도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도 열심히 하자 이렇게 위안을 삼으면 서로. 누나도 또 날 보면서 위안을 삼았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막 그랬죠. 그리고 누나도 갑자기 막, 나 기억이 나네. 무대에 올 때까지 공주 누나는 네요를 부끄러워서 못했다니까. 누나도 계속 뭐 미세대 이거 하면서 자기도 계속 웃음이 터지는 거야. 부끄러워서. 와, 근데 그 윤공주 누나도 무대 오니까 그냥 프로더라. 역시 우린 다 프로입니다. 심지어 나는 이제 너무 즐기고 있어. 그런 내 자신을, 그래서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무서울 정도야. 아무튼 비틀주스 너무 즐겁게 이제 올해 이제 6번밖에 하지 않았지만, 사실 이게 알라딘을 오래 해서 그런지 벌써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더라고. 공연이 3개월이면 끝나요 이제. 공주 누나 너무 잘한다고요? 공주 누나도 막 나 예뻐 펀해질 걸 뭐 이런 거 있잖아. 자기도 계속 누구 노래할 때마다 웃음 터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야 진짜, 그러면서 나도 위안을 삼았지. 근데 다들 이제는 즐기고 있어요. 너무너무 재밌게, 너무너무 즐겁게. 네, 아무튼 계속 비틀주스는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새로운 걸 도전하며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올해 돌아보기. 올해 제가 1월 뭐 역시나 1년 동안 한 알라딘을 했었고, 2월 달에는 뮤지컬 데뷔 15주년 팬미팅을 했었고, 계속 하다가 뭐 홍콩 페스티벌 4월 달에 했었고, 5월 달에 또 브랜드 대상 시상식도 있었고, 샤네바가 재개봉을 했었네요 6월 달에. 그리고 내가 죽으려고 생각한 것은 음원 발매도 있었고, 또 팜트리 3번째 갈라 콘서트도 또 6월 달에 있었네요. 7월 달에는 T1 홈그라운드 오프닝, 그리고 또 알라딘에서는 또 부산에서 또 공연을 7월부터 올리게 됐고요. 또 보이스 오브 칼라 일본 전시회가 8월 달에 있었고, 팬콘서트까지 저니 투유 오사카 요코하마에서 했네요. 9월 달에는 아타 페스티벌이 있었고, 또 9월 달에 알라딘 부산 드디어 대망의 막공을 했고,
10월 달에는 상해 팬 이벤트가 있었네요. 그리고 챕터 2 페스타 콘서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코코넛 3주년 10월 18일 날이었네요. 네. 10월 달에 그렇게 있었고, 또 10월 달에 여기 지금 들어가 있지 않지만 비틀주스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계속 현타가 오는 와중에 하루에 수십 번 후회와 이걸 내가 왜 한다고 했을까라는 후회와, 아니야, 이걸 해낸다면 준수야 너는 이제 못할 극이 없어 라는 최면과 이 사이에서 있는 동시에 청두 팬 이벤트를 또 했었네요. 11월 달에.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는 비틀주스 이제 공연장으로 들어가서 12월 달부터 테크 리허설, 드레스 리허설을 하고 12월 18일 날 프리뷰 제 첫 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올해도 생각해보면 정말 바쁘게 한 해를 보낸 것 같은데 2026년 목표, 일단 여러분들의 건강을 저 기원하며, 또 저의 건강, 또 건강해야 이것저것 또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잘 해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내년에 나올 앨범 내 후년에 할까? 내년에 꼭 해야 되나? 내 후년은 어때? 앨범 지금으로서는 앨범이 혹여 내년에 이제 나온다면 대박 나기, 이건 이제 바래. 내 후년이라뇨?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데 그럼요. 예, 제가 또 내 입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아니 나를 고소한다고? 야 심하네. 비틀주스한테 혼날래? 아무튼 아이가 뭐 그냥 한번 쓱 물어본 거지. 그래도 될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안 된다면 내년에 해야겠지. 그리고 건강검진도 해볼까 해요. 왜냐면 내가 그리고 2년에 한 번꼴로 하는데 올해는 제가 안 했거든요, 건강검진을. 그래서 내년에 또 이제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또 들고. 내후년에도 앨범 내준다고? 이건 일단 스킵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여러분, 나 앨범 때문에 뮤지컬 하나 없앴다니까. 정말 안 그러면은 낼 시간이 없더라고. 진짜 너무 죄송스러운데 아무튼 그러고 있고, 뭐 또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코코넛을 더 자주 만나기. 자주 만날 수 있는, 뭐 물론 뭐 그것도 콘서트도 그 일부이겠지만 뭐가 됐든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틀주스는 솔직히 약간 또 약간 저 만나는 것 같기도 하죠. 왜냐면 아무래도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니까 관객들한테. 물론 나는 아니야, 걔는 나는 아닌데, 근데 또 이렇게 소통을 할 때는 저도 약간
그 순간에는 제가 이제 콘서트에서 소통하는 느낌을 저도 받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또 좀 어느 정도 그런 거로도 이렇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오늘 제가 여기 라이브 방송 키기 전에 앨범 회의를 하러 1시간 전에 미리 왔었는데, 네, 좋은 곡들이 많아서 또 새로운 앨범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멤버십, 네, 키트를, 이게 멤버십 키트죠. 여러분 이거 받으셨죠? 응? 이거 안 받아봤다고요? 왜요? 이거 아직 안 온 거? 이게 멤버십 키트네. 그러면 이게 시즌 그리팅, 이게 멤버십 키트인데 이거 여러분 받아보셨죠? 네. 나 이거 왜 녹음하라고 했나 했더니 이걸로 하려고 했던 거야? 2026년에도 나 좋아해 줄 거지? 나 이게 뭔가 해가지고 나 피어나는 달콤한 바다 향기 너에게 전하고 싶어 너를 사랑해. 오늘도 좋은 하루 코코넛 파이팅! 얍! 2026년은 말의 해래. 따그닥 코코넛 마음속으로 달려갈게. 오늘도 내일도 항상 코코넛 곁에 있을게. 부끄럽네요. 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아직 여러분들이 못 받으셔 보셨다는 미드나잇 신 스틸러. 이거 열어도 돼요? 오, 뭐 사진이 이렇게 많아. 짠. 편지가 이렇게 있으면서 스티커네요. 이렇게 있고, 오, 이거 뭐야? 일단 이거는 펼쳐보진 뭔지 직접 또 언박싱을 직접 하셔야지 또 재밌으니까, 또 이런 것까지. 이거 뭐 있는 거예요, 안에? 제가 한번 뜯어볼까요? 끝! 뭔가 사진이 많네요. 와, 이거 촬영을 언제 했더라? 아무튼 이것도 여러분들 곧 이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언박싱. 그리고 뭐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몇 개 얘기하고 마무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질문 뭐 있으세요, 여러분? 뭐야, 이게? 무슨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 추구나? 추는 너무 행복하게 지금까지도 같이 하루 종일 놀다가 왔는데요.
잘 있고요. 욕하면서 스트레스 풀렸냐고? 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욕 안 하자. 그거 욕 아니야. 쌍화차. 오늘 아주 그냥 날씨 봐라. 날씨 봐라. 욕이 아닌데 왜? 임플란트. 욕을 한 적이 없어. 욕을 진짜 한 게 아니. 예. 욕 같이 들렸지 몰라도. 예. 욕 늘지 말라고. 명함 아이디어도 아니, 명함 아이디어는 저 아이디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연출님 아이디어야. 명함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맞춤인데, 애초에 이건 첫 그 씬 연습할 때부터 무조건 준수는 판트리 아일랜드 대표로 하자. 그래서 너무 연습실에서 사실 너무 부끄러웠어 이것도. 근데 무조건 이거는 터지긴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뭐 그리고 뭐 거기도 뭐 다양한 거 많은데, 그건 오히려 연출님이었고, 뭐 김준수 옆을 지나가는 너, 이게 원래는 예시가 차은우 옆을 지나가는, 혹은 뭐 그런 연예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였는데, 이것도 연출님께서 이거 준수야 너는 준수로 해라, 나 못하겠다, 진짜 이걸로 끝까지 나 너무 부끄럽다. 그러다가 뭐 그거는, 그러니까 뭐 재밌을 건 알았죠. 근데 이제 너무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거기 이제 비틀주스는 되게, 비틀준수는 되게 뻔뻔하잖아. 진짜 김준수는 이게 아무래도 조금 부끄럽다라고, 그걸 내 일반 관객들도 괜찮을까 이런 느낌? 근데 연출님이 감히, 준수야 너는 다른 배우들은 차은우나 뭐 요즘 유명한 배우들 뭐 이름으로 하더라도 너는 너 이름으로 해라. 그래서 사실 그것도 연습할 때는 막 그 이름을 얘기할 때마다 막 미치겠는 거예요. 나는 나르시스트가 아니잖아. 근데 또 무대에서는 또 김준수가 아니라 비틀준수라, 걔는 부끄러움이 없더라고. 그래서 네, 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 곡 언커미티드로 시작합시다. 여배우 이름 부르는 거, 그건 제가 그냥 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그냥 첫 공연 때부터 제가 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뭐 사실 뭐 중간중간에 어떠한 예시 있는 부분마다 보기가 진짜 3-4개씩 됐어요. 정말. 그 중에서 나에게 더 어울릴 만한 거, 혹은 내가 했을 때 더 살 수 있을 만한 거, 살릴 수 있을 만한 거,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선택하면서 하는 작업이라 조금 다른 뮤지컬 연습 때보다도 더 고민이 많았는데, 또 그만큼 좀 재밌기도 했었던 것 같고. 자스민 처음 했을 때 여러분들 제가 실수한 줄 알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럴 리가 있어? 그럴 리가? 아무리 그래도 자스민으로 그러진 않지. 또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또
할 게 많아. 사실 많아서 1월 월별로도 이렇게 할 만한 게 또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점점 세게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벌써 생각은 거의 다 해놨거든요. 막대기 떨어지는 거는 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게 뭐 일부러겠니? 실수지?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했거든. 비틀주스는 뻔뻔함과 기세만 있잖아? 그럼 괜찮아. 혹여 그런 실수나 틀림이 있어도 물론 없어야겠지만 우리도 연습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히려 그런 실수들이 더 웃길 때가 많은 거예요. 이 극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 코미디 극의 장점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뻔뻔하게만 하면 돼. 기세만 있으면 돼. 그래서 우리 그 어떤 것들이 어떤 시련이 닥쳐도 비틀주스는 기세만 있으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매번 공연에 올라갑니다. 뻔뻔하면 돼. 그냥 어쩌라고의 느낌이 약간 있어야 돼. 뭐 어쩌라고 이게 있으면 딱 되더라고. 아니 얼마나 실수하는 게 재밌었으면 이제 그 봉을 깔끔하게 넣는다고 아쉽대. 아 어제 또 상자에서 머리가 안 나와가지고 나와라! 나와! 막 이랬거든. 근데 그게 리허설 할 때도 가끔 그래요. 이게 워낙 장치들도 많고 워낙 모든 게 다 전자동 시스템이에요. 이게 뭐 수동이 거의 없으니까 그런 거 뭐 에러가 뜰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제 그런 일이 거의 없겠지만 없고, 드레스 리허설 때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제 처음으로 저는 그랬더라고요. 이런 걸 또 겪고 나잖아. 아 만약에 그게 또 그러면 내가 뭔가 그 대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어제 했거든. 그러니까 실수가 있으면, 어떤 그런 장치적인 실수가 있으면 그때마다 만약에 그 날이 또 오면 이걸 해야겠다라고 나도 계속 그거를 피드백을 하고 내가 또 계속 그거를 생각하거든요. 언제 그럴지 모르겠지만 머리 안 나오는 날이 기대하세요. 뭐 이런 거 있어. 근데 일부러 그러면 안 되고, 또 머리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의 또 새로운 재밌는, 네. 근데 머리가 안 나온다면 안 나와도 더 재밌게 해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또 생각하는 애드립들이 또 있긴 있어요. 사실 군데군데 많아요. 뭐 막 생각 많이 해 막 이렇게 뭐 했는데, 뭐 리디아 그거 유언장도 불태워서 없애야 되는데 불 안 타면 먹어버릴까, 뭐 별 생각 다 해요. 막 그거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실 생각이 너무 많기도 해.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장치들이 너무 많아서. 그럼 이걸 진짜 뭐 씹어서 먹고 뱉어야 되나, 뭐 아니면 찢어야 되나, 뭐 별 생각 다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근데 뭐래도 비틀주스는 기세만 있으면 된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기세만 있고 뻔뻔하면 된다. 그 비틀주스로서 무대에서는, 비틀준수는 3월달까지 정말 많이 뻔뻔할 예정이니까 많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연말에 마지막에 또 이렇게 팬분들과 이렇게 또 오랜만에 담소도 나누고 비하인드도 얘기하고 하니까 너무 저도 즐거웠는데, 또 내일이면 저 또 일본 가니까 일본도 잘 갔다 와서 또 일본 팬분들께 인사도 잘 드리고, 팬미팅도 잘하고, 또 1월 4일날 또 비틀주스로 또 인사드릴 거고, 또 재밌게 일단 3월달까지 잘 한번
무사히 또 다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팬분들, 우리 코코넛 분들도 올해 덕분에 비틀주스까지 정말 열화 같은 함성과 응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고, 내년에는 저도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 코코넛 분들도 더 행복한 날들이 많이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마곡에서 우리 뵙고요. 저는 사실 이제 가야 되는 게 연말이죠. 31일이지만 마지막 날. 날짜를 대충 보니까 오늘 아니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 정선아 누나, 우리 회사 배우 선아 누나의 몰랑루즈를 지금 또 보러 가야 됩니다. 거기에 곧 코코넛 분들이 계시다면 뭐 안 보는데 오지 말고, 또 뭐 공연장 오지 말고, 아니 공연장 갈 때마다 사실 코코넛 한 5명씩 봐 내가. 근데 우리 회사 배우분들 보러 가는 건 좋아. 그건 좋은데 가끔 아예 상관없는 곳에서도 보이더라고. 뭐 좋아. 뭐 우리 뮤지컬 또 덕후도 되고, 뭐 그래서 처음에는 팬이에요 해서 이게 말만 그러는 건가 하는데 막 정말 코코넛 이 인형도 보여주면, 근데 누구 때문에 온 거야? 이렇게 보면 우리 배우가 아무도 없어. 막 그럴 때는 좀 그렇긴 한데, 아, 장난이고요. 물랑루즈는 뭐 보여도 되지. 킹키 좋지. 우리 매형까지도 좋지. 우리 회사 배우는 아니지만 매형까지도 좋지. 아, 그렇다고 다른 배우 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 오해 살라. 아무튼 저는 또 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호적 생일이네요. 호적 생일이 아니라 나 진짜 내일이 생일이지. 캡처 타임. 귀신 꿈꿔도 여러분 갈게요. 빠이빠이. 우리 2026년도에 또 인사하러 오겠습니다. 머리가 답답하다. 안녕. 빠빠. 컷. 잠깐만, 컷을 어떻게 해야 돼? 빠이빠이.